비 오는 월요일 아침이었다. 그날따라 엘리베이터도 늦게 오고 구두굽은 또 왜 그렇게 미끄러운지 모르겠다. 애는 새벽부터 열나지 어린이집에서는 오늘 꼭 병원 데려가라 하지 남편은 야간 대리 끝나고 들어와서 거실에 쓰러져 자고 있고 진짜 사람 인생이 한번 꼬이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 나는 한 손에는 아이 가방 들고 다른 손에는 서류 봉투 붙잡은 채 재벌 그룹 본사 로비 앞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태성그룹. 뉴스에도 맨날 나오는 회사였다. 근데 내가 거길 왜 왔냐고? 원래 오늘 면접은 내 남편 차례였기 때문이다. 남편은 하청업체 경력직 채용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다. 근데 새벽 배송대리 뛰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다. 전화 받았을 때 진짜 눈앞이 캄캄했다. 보호자분 되세요? 그 말 들으면 사람 심장부터 철렁한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었는데 문제는 남편이 절대 면접 포기 못한다고 우기는 거였다. 왜냐면 그 회사만 들어가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으니까. 전세 대출, 아이 병원비, 밀린 카드값. 진짜 마지막 기회였다. 결국 남편이 내 손 붙잡고 말했다. 여보 미안한데 대신 가줄 수 있어? 나는 어이없어서 웃었다. 내가 가서 뭘 해. 서류만 제출하고 사정 설명 좀 해줘 제발. 그래서 온 거였다. 근데 로비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람이 작아지더라. 바닥은 대리석인데 내 운동화는 물 묻어 끼익끼익 소리 나고 주변 사람들은 다 명품 정장 입고 걸어 다니는데 나만 애 없고 서류 봉투 들고 있으니까 진짜 민망했다. 거기다 하필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엄마. 와, 그 순간 시선이 싹 쏠리는데 진짜 숨고 싶더라. 안내데스크 직원도 처음엔 날 청소업체 사람 보듯 보더니 물었다. 어디 방문하셨어요? 그 면접 때문에 왔는데요. 직원 표정이 순간 이상해졌다. 아이를 데리고요? 와, 그 짧은 한마디가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었다. 나는 급하게 설명했다. 남편이 사고가 나서 제가 대신. 근데 뒤에서 갑자기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요즘은 회사가 애 보는 데인가? 순간 로비 공기가 싸해졌다. 사람들이 슬쩍 비켜섰다. 그리고 그 사이로 어떤 노인이 걸어왔다. 회색 정장, 지팡이. 근데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다. 나이 많은데도 눈빛 하나로 사람 얼어붙게 만드는 타입. 나중에야 알았다. 그 사람이 바로 태성그룹 회장 강도현이었다는 걸. 직원들이 허리 숙이며 인사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근데 회장은 인사도 안 받고 나만 쳐다봤다. 정확히는 내 아이를. 아이는 열 때문에 얼굴이 빨개져 있었는데 내 품 안에서 칭얼거리고 있었다. 회장이 한숨 쉬듯 말했다. 회사 수준이 많이 떨어졌군. 그 말 듣는데 진짜 얼굴 화끈거렸다. 나는 급하게 고개 숙였다. 죄송합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근데 아이가 갑자기 내 목걸이를 잡아당겼다. 툭! 목걸이 안에 들어있던 오래된 사진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회장 얼굴이 굳어버린 건.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 하나가 웃고 있었다. 30년도 더 된 빛바랜 사진. 내 엄마였다. 근데 회장이 그 사진 보더니 갑자기 숨이 멎은 사람처럼 멈췄다. 지팡이 잡은 손까지 떨리고 있었다. 그 사진 어디서 났나? 나는 당황해서 얼른 주워들었다. 저희 엄마예요. 그 순간 회장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진짜 사람이 귀신 본 표정이라는 게 있구나 싶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혜란이? 나는 순간 멈칫했다. 우리 엄마 이름이었다. 근데 어떻게 알지? 회장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비서에게 말했다. 저 사람 위로 올려. 와, 그 순간 로비 사람들 다 얼어붙었다. 왜냐면 회장이 직접 사람 데려오라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정신도 못 차린 채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다. 애는 내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나는 손에 땀이 줄줄 났다. 아니 솔직히 무섭잖아. 재벌 회장이 갑자기 자기 방으로 부른다? 드라마에서도 이상하게 흘러가는 전개였다. 회장실은 진짜 호텔 같았다.
창밖으로 서울이 다 내려다 보이고 책상 하나도 우리 집 전세금보다 비싸 보였다. 근데 회장은 계속 내 목걸이 사진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성함이 오해란 맞나? 나는 천천히 고개 끄덕였다. 그러자 회장이 눈을 감더라. 진짜 충격받은 사람처럼. 알고 보니 우리 엄마는 회장의 첫사랑이었다. 와, 여기서 진짜 영화처럼 흘러가기 시작한다. 회장은 젊은 시절 가난한 공장 직원이었고 우리 엄마와 결혼까지 약속했었다. 근데 회장 집안에서 반대했다. 당시 태성그룹 창업주는 엄마를 돈 보고 접근한 여자라고 몰아붙였고 결국 둘은 헤어졌다. 그리고 얼마 뒤 엄마는 갑자기 사라졌다. 회장은 평생 엄마가 자신을 버린 줄 알고 살았던 거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아버지는 누구셨나?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안 계세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회장 표정이 이상해졌다. 비서들까지 서로 눈치 보기 시작했다. 와, 그 분위기 진짜 소름이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남편 면접은 갑자기 최종 합격. 병원비 전액 지원. 심지어 회사 근처 사택까지 제공됐다. 남편은 좋아 죽으려 했다. 여보, 우리 진짜 인생 풀리려나 보다. 근데 이상하게 나는 불안했다. 왜냐면 회장이 날 보는 눈빛이 너무 이상했거든. 마치 뭔가 확인하려는 사람 같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회장이 나를 따로 불렀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 안 하셨나? 나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있었다. 엄마는 죽기 직전 이상한 말을 남겼다. 절대 태성그룹 가지 마. 그땐 그냥 원망인 줄 알았다. 근데 회장은 그 말 듣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리고 그날 밤, 회장 비서실이 뒤집혔다. 과거 자료 전부 찾으라고 난리가 난 거다. 왜냐면 회장이 어떤 의심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바로 내가 자기 딸일 수도 있다는 의심. 와, 여기서부터 진짜 막장 시작이다. 알고 보니 과거 회장 집안에서 엄마를 내쫓을 때 이미 엄마는 임신 상태였던 거다. 근데 그 사실을 회장은 몰랐다. 그리고 당시 회장 아버지가 돈으로 모든 기록을 없애버렸다. 나는 점점 숨막히기 시작했다. 회장이 자꾸 날 챙기고 아이에게까지 집착하듯 잘해주니까 무섭더라.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었다. 회장 장남 강준혁, 태성그룹 후계자. 그 인간이 날 노려보기 시작한 거다. 왜냐면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 회장 숨겨둔 딸 나타났다. 와, 재벌가 사람들 눈빛 진짜 무섭다. 겉으론 웃는데 뒤에서는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분위기. 어느 날 남편 회사 게시판에 익명글까지 올라왔다. 사모님 백으로 입사한 낙하산. 결국 남편은 술 먹고 울었다.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다들 우리를 이상하게 봐. 나는 너무 미안했다. 근데 더 큰 일이 터졌다. 회장이 몰래 친자 검사를 진행했던 거다. 그리고 결과가 나온 날, 회장은 혼자 검사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의 친딸이 맞았다. 와, 진짜 여기서 보는 사람들 숨먹는다. 근데 반전은 끝이 아니었다. 회장이 날 버린 게 아니었다. 오히려 과거 회장 아버지가 엄마를 협박했던 거다. 아이까지 없애지 않으려면 사라져라. 엄마는 나를 살리려고 도망쳤던 거였다. 그 사실 알고 나 진짜 무너졌다. 평생 가난하게 고생하면서도 엄마는 끝까지 아무 말 안 했다. 근데 강준혁은 미쳐버리기 시작했다. 왜냐면 내가 나타나는 순간 자기 상속 지분이 흔들리니까. 결국 그는 극단적인 짓까지 벌인다. 남편 교통사고. 그 사고 우연이 아니었던 거다. 와, 여기서 진짜 소름 쫙 돋는다. 알고 보니 면접 당일 남편 사고도 강준혁 쪽에서 벌인 일이었다. 혹시라도 내가 회장과 엮일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고. 근데 오히려 그 사고 때문에 내가 회사에 오게 된 거다. 인생 진짜 무섭지 않냐? 막으려던 사고 하나가 모든 비밀을 터뜨린 거다. 결국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전국 뉴스 생중계 앞에서 말했다.
제 딸을 찾았습니다. 와, 그 순간 대한민국 뒤집혔다. 근데 나는 안 울었다. 솔직히 너무 늦었으니까. 내 어린 시절, 엄마 병원비, 반지하 월세, 굶던 날들.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기자회견 끝나고 회장이 내 앞에서 무릎 꿇더라. 미안하다. 근데 그 모습 보는데 화도 안 났다. 그냥 너무 늙어 보였다. 평생 돈은 다 가졌는데 결국 가장 소중한 건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리고 마지막 반전. 강준혁은 체포 직전 모든 비리를 자기 혼자 뒤집어 쓴 채 도망쳤다. 근데 도주 차량 블랙박스 마지막 영상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강준혁 역시 회장 친아들이 아니었던 거다. 과거 회장 아버지가 데려온 혼외자. 진짜 친손자는 따로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이었다. 와,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진다. 결국 태성그룹 진짜 후계자는 내 어린 아들이 된 거다. 근데 나는 결국 상속 포기했다. 사람들이 미쳤냐고 했다. 근데 솔직히 돈보다 무서웠다. 그 집안은 너무 많은 사람이 울고 망가진 집안이었으니까. 몇 년 뒤, 나는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다. 남편은 여전히 퇴근하면 설거지 도와주고 아들은 학교 끝나면 가게 와서 숙제한다. 그리고 가끔 뉴스에 태성그룹 이야기가 나온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엄마 사진부터 본다. 그 사진 속 엄마는 아직도 웃고 있다. 마치 말하는 것처럼. 결국 돈보다 사람 남는 거라고.